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잘 가. 많이 안녕. 안녕. 잘 갔다 와. 대통령이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른 줄 쳤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해온 2위와 4위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이 6월 9일이니까요.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 한 달에 대해선 여러 평가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증문즉답일 겁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했습니다. 취임 한 달 되셨는데 지금까지 소감이랑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무서워하시는 건지요?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공부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 반도체는 첨단 산업 구조 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당뇨들, 국무위원들 또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는 다 갖춰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보다 형식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노동일 교수님. 대통령실 얘기는 오늘이 벌써 12번째 출근길 증문즉답이다. 약식 기자회견이다. 매일 답하는 대통령의 이 출근길 모습이 안착이 됐다라는 자체 평가도 있는데 높은 점수 주시겠습니까? 저런 모습? 예, 저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바로 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까지도 그렇고 과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연례 행사로서나 대통령의 직접 어떤 가감 없이 국민과 대화하는 기자들과 대화하는 게 국민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는데 매일 저렇게 짧게라도 대통령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저런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대통령의 기자회견 한다면 거창한 행사 형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은 보통 이제 많이 사전에 준비된 질문, 답변 그런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 나중에 또 그것을 부인한다든가 부연 설명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정제된 메시지가 나와서 민변으로 도배했다든가 이런 건 좀 부정적인 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발언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걸 비교해보면 양쪽을 예. 저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예. 혹시라도 참모들이 저거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갑니다. 또는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거나 그걸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일이라도 좀 정제되는 메시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국민들이 매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잠깐 하다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주문을 꼭 해봅니다. 앞서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는데 관계자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께서도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 보좌를 하면서 여러 메시지를 좀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참모들이 그렇게 이 출근길 인터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좀 반대 목소리가 좀 있었다면서요? 아마 그런 우려가 있었겠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참모들이 회의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만든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증문즉답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너무 오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참모들이 했겠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이 출근길 기자회견 지켜보니까요. 소위 참모들발 메시지보다 대통령 직접 메시지가 훨씬 명확하고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들이 기우인 것 같고 이제는 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굉장히 일상화되었지만 이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개혁이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위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랬다더라 식의 익명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관계자발 익명의 메시지들이 오히려 이 당청 관계라던가 정부 메시지에 혼선을 주고 있고 대통령이 출근길에 직접 말하면서 그 관계자의 메시지를 뒤엎기도 하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훨씬 더 명확하게 아 대통령의 의중은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적인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민감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아침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만큼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나 핵심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말을 언론에 퍼뜨리는 것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핵관이 없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물론 이 브리핑 횟수를 뭐 완벽히 단순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2번도 지금 출근길 인터뷰였기 때문에. 근데 뭐 150회, 20번, 5번, 11번 뭐 앞으로 출근길이 계속 쌓여간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바로 직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있었습니다만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꽤 많았었잖아요. 예. 일단 뭐 매일같이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뭐 한 2,000번 되겠네요. 임기 끝날 때쯤에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저는 뭐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말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영국식 뭐 이런 거죠. 영국의 이제 다우닝가에서 총리가 할 때 뭐 이제 기자들 만나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 아쉽다기보다도 이제 좀 더 대통령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기자들하고 많이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하고 현안에 대해서 밝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소통은 이를테면 야당과의 소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어떤 갈등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과의 어떤 소통이라고 할까 이런 뭐 의견을 밝히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야당하고 만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갈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또 직접 듣는 모습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신다라면은 굉장히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언론을 통해 여러 소통을 직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뭐 야당, 뭐 사회적 약자, 뭐 귀를 기울인 그런 것도 좀 윤 대통령 유념하겠죠. 1000번 넘을 수 있다. 아까 김주일 대표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